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집합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어 영재 부분부터 공부를 할 예정인데 먼저 집합 단원에서 좀 중요하게 다뤘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번 복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집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합의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그 원소라는 것이 이 집합에 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절대 포함한다라는 것과 섞어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포함 관계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우리가 속한다라는 것은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이 집합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때 기호로서 어떻게 나타냈었죠?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지. 만약에 그게 원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즉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다 짝대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됐었습니다. 보통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원소를 나열하는 그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각각 그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원소 나열법의 그 이미지화 시킨 것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집합 표현 방법을 잘 공부를 해 두셨어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 제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때 강의에서 이제 되게 좀 정성스럽게 우리가 다뤄봤었죠. 이건 좀 쓰면서 하자. 어떤 집합의 원소는 무엇이다? X다. 어떤 집합의 원소는 X다. 근데 이 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X가 무엇이냐면 이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X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으면 돼요. 뭐 X는 실수다, 뭐 X는 0보다 뭐 큰 실수다, 아니면 X는 자연수다, X는 유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에 대한 설명이 뒤에 덧붙여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이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길.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 어찌됐든 원소는 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건 제시법도 되게 좀 중요하게 다뤄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렇죠? 공집합이 무엇이었어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을 유한집합,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을 유한집합, 무한계인 것을 무한집합. 유한계인 것들은 이제 원소의 개수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n, 뭐 x, 뭐 n,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했었다. 만약에 이제 na가 0이라면 만약에 그럼 이제 이 a라는 집합은 무엇이었을 것이다? 공집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부분집합이었었어요. 부분집합.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냐면은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되어야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즉 한마디로 이 A가 B에 포함된다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자, 그러면 이 A가 B에 포함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이 B에 속할 때 그때 우리는 이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도 포함된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A랑 B는 서로 같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함관계를 공부하고 부분집합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도 되게 좀 정성 다해서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특정한 조건이 나와 있을 때의 부분집합의 개수,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것들도 같이 학습을 좀 해봤었죠.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잘 복습을 해달라라는 요청도 추가로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것이 집합의 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의 그 연산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그 정규 수업 때 한번 체크를 쭉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 테스트 뭐 그런 것들로 내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또 체크를 못했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워낙 이 상태가 메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성질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의 연산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당연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B에 포함이 됐을 때 A 합집합 B는 B가 된다. A 교집합 B는 A가 된다.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이 당연한 얘기들이 당연한 얘기들처럼 느껴져야 돼. 뭐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되고 또는 B에 포함되고 그다음 그들은 A 합집합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는 것이 A가 된다는 것은 곧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나와야 됩니다. A랑 A의 교집합은 A일 것이고 A랑 공집합의 또 목소리 장애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또 공집합이어야 할 것이며 A와 전체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될 것이고 공집합과 전체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고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이렇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와요. 고민하면서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되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버버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어버버하게 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풀이의 효율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집합의 연산 성질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를 합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삼고 거기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A 교집합 B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냥 빼기 A 교집합 B라고 써도 사실 상관은 크게 없었죠. 왜? 어차피 그 값이 0이 됐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3개짜리가 좀 문제였었어. 3개짜리가 좀 헷갈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A랑 B랑 C가 그려져 있을 때 A랑 B랑 C의 원소의 개수를 전부 다 합치면 여기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A랑 B랑 C의 모든 원소의 개수를 다 합치면은 이렇게 카운팅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두 번, 3번씩 세지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요만큼을 빼줬죠. 요만큼을 빼줬고요. 요만큼을 빼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썼을 때 얘네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배제가 되는 건 맞는데 얘가 3번이 다 빠져버려. 그래서 얘를 한 번을 더 더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줬었죠. 그래서 NA, NB, NC의 합에서 NA교 B를 빼고 NB교 C를 빼고 NC교 A를 빼고 그다음 NA교 B교 C를 더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A, B,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죠. 알겠지? 자, 이게 우리가 집합 단원에서 얘기했었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습을 한번 하고 명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 이 명제가 집합이랑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이 명제랑 집합은 사실 아주 절친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구조라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되는 그 정도, 개입되는 그 정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서로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집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57페이지 본격적으로 명제 들어가죠. 이 명제라는 단어는요 이 논리 구조가 되게 좀 탄탄하게 잡혀져 있는 그런 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냐면 수학을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국어 공부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도 있어요. 말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며 뭐 부정이네 뭐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반대되는 말들을 막 만들고 뭐하고 하는 과정들이 뭐 수학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논리, 이런 추론 이런 것들을 뗄 수 없는 학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사실상 수학에서도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숫자보다는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리송할 수는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 체계가 되게 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헷갈림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냥 뭐 이렇게 대강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는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명제 부분이 제일 자신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명제. 일단 당연히 우리가 명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명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명제가 무엇일까요? 미리 좀 연습 좀 해봤나? 명제가 뭡니까? 아직 안 봤어요? 명제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 자체만으로 참 또는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나 식이 되어야 그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는 잘생겼다. 이거는 뭐 우리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 뭐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은 키가 크다. 이런 것들도 너무나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자체로 참이다 거짓이다를 논할 수가 없어요. X는 3보다 크다. 역시 이것도 이 자체로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명제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키가 170보다 크다. 그럼 170보다 크든 작든 어찌됐든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이 사람의 키가 뭐 160이에요. 그러면 170보다 크다라는 것에 부합하지 않잖아. 거짓이라는 걸 판정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명제인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키가 180이에요. 그럼 참이라는 걸 판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체로 우리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역시도 명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그건 중요치 않아요. 그걸 판단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명제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으면 명제가 아니고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다. 근데 여기서 다들 많이 실수하는 게 선생님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제예요? 이래버려요. 거짓이라고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지금 거짓이라고 판정했잖아. 그러니까 명제지.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으면 일단 판정이 됐다는 거니까 그건 일단 명제인 거야. 명제이고 난 이후에 거짓이 명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과 관련 없이 참, 거짓, 뭐가 됐든 판정만 내릴 수 있으면 그 문장은 명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명제랑 같이 또 붙어 다닌다는 표현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이 명제라면서 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건입니다. 조건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나뉘어지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명제랑 뉘앙스가 거의 어때요? 비슷합니까? 아니면 정반대입니까? 비슷해요? 정반대예요? 진짜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오히려 정반대죠. 명제는요 이 자체만으로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요 문자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러니까 명제는 참거짓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하는 거고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제랑 조건을 공부를 하고서 명제랑 조건을 헷갈려합니다. 되게 많이 혼동해요. 명제가 뭐 명제고 뭐 조건이 조건이 명제랑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절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되는 성격의 개념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 둘의 뉘앙스는 거의 극명하게 대척점에 서 있어요. 명제는 그 자체로 참거짓을 나눌 수 있고 참이네 거짓이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명제인 거고 조건은 그 자체로는 모르겠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건인 거야. 즉 어떤 것이 조건이라면 걔는 반드시 명제는 아닌 거지. 어떤 것이 명제라면 걔는 반드시 조건은 아닌 거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둘을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왜 그 둘을 자꾸 헷갈려 하느냐?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 맛보기로 한번 좀 다뤄볼게요. 자, x는 2다. x는 2다. 이거 명제입니까? 이거 조건입니까? 이거 조건 맞겠죠. 그렇죠? x가 2일 때는 참이고 그렇지 않을 땐 거짓이고 x제곱은 4이다. 이건 어때요? 이거 명제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조건입니까? 조건 맞네요. 자, 그러면 x는 2다. 이거는 이 자체로 참거짓 구분 못하니까 조건이고 x제곱은 4이다. 이것도 역시 이 자체로 참거짓은 구분을 못하니까 이것도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x가 2라면 x제곱은 4입니다. x가 2라면 x제곱은 4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하자. x가 2라면 x제곱은 4이다. 분명히 요거는 조건이고 요건 조건인데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더니 이 문장은 참거짓이 구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이건 명제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조건 가지고 명제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야. 아, 조건이랑 명제랑 비슷한 건가? 왜 조건이 명제에 뭔가 좀 이렇게 구성품이 되니까 구성 요소가 되니까 좀 비슷한 건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전혀 다르다. 알겠죠? 조건과 명제를 헷갈려 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조건은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참이 되는 상황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거짓이 되는 상황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문자의 값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뭔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서 어느 하나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이름을 붙이길 뭐라고 붙이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명제, 조건, 진리집합 이 세 개의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뉘앙스와 그다음 그들 사이의 구분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명제가 뭐라고? 일단 키워드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자. 명제, 참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 문자의 값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참이 되도록 하는 문자의 값들을 추려가지고 만든 집합이 무슨 집합이라고?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서 조건과 진리집합은 항상 붙어 다니는 개념이고요. 명제는 조건이라면 약간 좀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용어들을 여기다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명제, 우리 이번 단원의 이름이기도 한 명제, 그 다음 조건, 그 다음에 이 조건에 항상 따라 붙어 다니는 진리집합. 이때 이 조건은 보통 이제 소문자, 피, 휴, 뭐 등등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요. 이 진리집합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라지 피, 라지 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소랑 집합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조건은 보통 이제 p, q, 뭐 l, n 뭐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이 진리집합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몰 p의 진리집합은 보통 라지 p, 뭐 스몰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오케이. 자, 이그젠플 한번 같이 볼까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그젠플. 자, 1번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판단 불가야?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어때요? 거짓임을 판명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참 거짓을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럼 명제인 거야. 자, 그럼 2번은요? 음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인 거야. 자, 3번 수학의 바이블은 유명한 수학책이다. 이건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닌 겁니다. 자, 4번은요? 네, 여기선 지금 우리가 x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 뭐에 가깝다? 네,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 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58페이지 조건과 진리집합 나오는 부분이요. 자, 형용편 쳐져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소문자 알파벳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치집합 U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이그젠플 한번 봅시다. 전체집합 U에서 자연수 전체집합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봐라. 조건 x는 6의 약수이다. x는 6의 약수이다. 자, 그럼 얘는 조건이죠, 그렇죠? 명백한 조건입니다. x가 4가 되면 거짓이지만 3이 되면 참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값들을 전부 다 추려보면은 1, 2, 3, 6 따라서 그 4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진리집합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9보다 작은 짝수다. 자, 그러면은 2, 4, 6, 8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그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조건 x세제곱은 1,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x세제곱은 1. 그럼 x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겠지. 따라서 진리집합은 1 맞은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명제와 조건의 부정. 자, 우리가 이제 이 부정이라는 그 개념이 진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그런 부정을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런 부정을 말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부정은 약간 조금 비체계적이고 좀 수학적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조금 얘랑 이제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좀 내려보고자 해요.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은요, 이것이 아닌 전부를 뜻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는 나는 남자다. 이 명제의 부정은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여자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은 전부 오렌지 맛 사탕이다. 라는 말의 부정은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이 전부 다른 맛이다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야, 내가 갖고 있는 사탕 전부 다 오렌지 사탕이야. 이것의 부정은 야, 내가 갖고 있는 사탕은 다 오렌지 맛 사탕 아니야? 난 전부 딸기 맛 사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포도 맛 사탕을 갖고 있거나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은 다 오렌지 맛 사탕이야 라는 것의 부정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이 전부 오렌지 맛 사탕인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야. 그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치? 말장난처럼 느껴지잖아. 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이 오렌지 맛 사탕이다 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10개 사탕을 갖고 있으면 10개 사탕이 모두 다 오렌지 맛 사탕이라는 거야. 이 말이 아까 그 말의 의미인 거죠. 그치? 근데 이 말의 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 중에서 단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부정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야, 내가 갖고 있는 것 전부 오렌지 맛 사탕이야 라는 것의 부정은 그냥 다 아니야 라는 식으로 대충 이렇게 얼렁뚱땅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제법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정확한 부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가 포도맛 사탕이고 나머지가 다 오렌지 맛 사탕이어도 그거는 이것의 부정인 상황에 해당되는 상황이야. 두 개가 딸기 사탕이고 세 개가 포도맛 사탕이고 나머지 5개가 오렌지 맛 사탕이어도 역시 그것의 부정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야. 즉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은 오렌지 맛 사탕이야 라는 말의 부정은 어떤 식으로 얘기해줘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이 오렌지 맛 사탕인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만이라도 아닌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사탕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오렌지 맛 사탕이 아니야. 이게 이 명제의 정확한 부정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정의 정확한 뉘앙스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마주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간 상태로 부정을 만들다 보니까 또 외웁니다, 이거를. 근데 자꾸 이제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자꾸 그걸 외우게 시켜. 근데 외우게 시키는 것도 좀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외우게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외우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뉘앙스 자체는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내가 몇 가지 명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의 부정을 생각해보세요. 나는 오늘 수학시험과 국어시험 모두 100점을 맞았다. 이것의 부정을 한번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해봅시다. 나는 오늘 수학시험과 국어시험 모두 100점을 맞았다. 부정을 상상하는 방법은 일단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그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 빼고 전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것 빼고 전부. 그럼 모두 100점 맞은 상황의 반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는 100점이야. 네, 이게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요. 둘 다 100점이 아니다 라는 것과 적어도 하나는 100점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냥 OX라고 할게요. 둘 다 100점 맞은 상황은 O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닌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부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둘 다 100점 안 맞은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이런 위에 있는 것도 다 같이 안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인 거예요. 이것의 부정이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나는 국어랑 수학 시험 모두 100점 맞았다라는 것의 부정은 난 둘 다 모두 100점 맞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는 둘 중에 하나는 100점을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만 100점 맞았을 수도 있고 얘만 100점 맞았을 수도 있고 둘 다 못 맞았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한데 어우르는 거겠지.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말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면 좀 헷갈린다면 따로따로 얘기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국어 시험 100점 맞고 수학 시험 100점 맞지 않았거나 국어 시험 100점 맞지 않고 수학 시험 100점 맞았 반대였나? 수학 시험 100점 맞았거나 둘 다 100점 맞지 않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이 나는 적어도 하나는 100점 맞지 않았다. 나는 수학 또는 국어 시험을 100점 맞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베스트이긴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3개짜리는 어떨까? 나는 수학, 국어, 영어 모두를 100점 맞았다. 라는 말의 부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수학, 국어, 영어 모두 100점 맞았다. 이 말의 부정은 무엇일까요? 잘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세 과목 모두 100점 맞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부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난 그들 중 적어도 하나는 100점을 맞지 않았다. 그쵸? 나는 수학 또는 국어 또는 영어 중에 100점을 맞지 못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말이 되게끔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대신 의미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다 포함을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모두 다 100점 맞지 않은 상황들 전체를 다 얘기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볼까? 그러니까 요 상황에 반대 상황들을 쭉 다 써주는 거니까 결국 어떤 상황들 써줘야 되는 거예요? 5, 5, x, 5, x, 5, x, 5, 5, x, x, 5, x, 5, x,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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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총 7가지 상황 다 언급해 주시죠. 근데 이걸 또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엔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련된 버전으로의 말이 점점 이 상황들이 복잡해질수록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세련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적어도 하나는 100점 맞지 않았다. 나는 국어, 수학, 영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국어 또는 수학 또는 영어 중에 100점을 맞지 못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나는 국어 또는 수학 시험을 100점 맞았다. 나는 국어 또는 수학 시험을 100점 맞았다. 라는 그 상황의 반대, 즉 부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국어 또는 수학 점수를 100점 맞았다. 일단 이 상황을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 나는 국어 또는 수학 점수를 100점 맞았다. 그려봤어요? 그럼 그것의 부정. 어떤 수학을 100점 맞지 못해? 둘다 100점이나 둘다 100점이야. 다시 뭐라고? 둘다 100점이거나 아니거나. 아 그래요? 뭔가 나올랑말랑하네. 자, 역시나 표를 그려보면 끝납니다. 자, 나는 국어 또는 수학 시험을 100점 맞았다라는 그 말은요. 이 세 개 상황을 다 말하는 거죠. 이것도 국어 또는 수학 100점 맞은 거예요. 아,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여기 포도맛 사탕 있고 여기 딸기맛 사탕 있어. 이것 또는 저거 사탕 먹어.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 또는 저거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요거 먹거나 아니면 저거 먹거나 그러잖아, 그치? 근데 수학에서는 둘 다 먹어도 돼. 진짜요? 그럼요. 왜냐면 또는이라는 게 뭐야? 이것 또는 이거 또는 이거여도 되고 저거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여도 되고 저거여도 되는 거지. 이거 100점이어도 되고 저거 100점이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거 하나만 100점이어도 되고 이거 하나만 100점이어도 되고 둘 다 100점이어도 되는 거잖아. 이것 또는 저거 먹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나 저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해 이게 아니야. 또는에서 우리가 사실 이 한국인 입장에서 이 또는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그런 뉘앙스가 있죠. 이거나 저거나 둘 다 가능해 라는 그 이야기가
약간 좀 배려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갖고 오면 약간 좀 염치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야. 이것 또는 저거 먹으면 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둘 다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도 허락했고 저것도 허락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또는 국어 100점 맞았다라는 것은 이 둘 다 100점 맞은 것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것의 부정은 뭐만 얘기해주면 된다? 둘 다 100점 아니다라는 것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학 또는 국어 점수가 100점이다라는 말의 부정은 나는 수학과 국어 모두 100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수학과 국어를 모두 100점 맞았다라는 것에 부정을 생각해 봤을 때는 수학, 국어 모두 100점인 상황, 즉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닌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상황들을 다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국어 또는 수학 점수를 100점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됐었단 말이야. 자, 다시 나는 국어 그리고 수학 점수를 100점 맞았다라는 것의 부정은 나는 국어 또는 수학 점수를 100점 맞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치?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난 국어 또는 수학 점수를 100점 맞았다라는 것에 반대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딱 유일하게 남은 그 한 가지 상황만 얘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국어 그리고 수학을 모두 100점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고 라는 그 문장의 부정을 생각하니까 또는의 뉘앙스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는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던 그 명제의 부정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리고의 뉘앙스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뉴얼을 만든 거야. 아, 또는이라는 명제를 품고 있는 또는이라는 그 단어를 품고 있는 명제는 부정을 했을 때 뭐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를 또 연결사로 품고 있는 그 명제는 부정을 했을 때 뭐가 또 연결사로 바뀌게 되는 또는으로 연결사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뉘앙스가 좀 이렇게 변환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거의 뭐 공식처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을 품고 있는 명제는 부정을 하면 그리고의 뉘앙스를 갖게 되고 그리고를 품고 있는 명제는 부정을 했을 때 또는의 뉘앙스를 갖게 된다. 대신 이제 그 뒤에 부정의 서술어는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둘 다 100점 맞았다, 100점 맞지 않았다. 둘 다 100점 맞았다, 뭐 둘 중에 하나가 100점 맞았다. 그러면은 뭐 둘 다 100점 맞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 부정의 서술어도 당연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사이의 연결사가 또는이 그리고로 그리고가 또는이 그리고로 그리고가 또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체인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적으로 파악을 해보실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밑에 59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 지점 보시면은 조건에 또는이나 그리고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식의 부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쭉 얘가 예시를 쭉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작업을 얘도 똑같이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점 보시면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그 다음에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얘가 지금 그리고를 품고 있는 조건이나 명제의 부정은 또는 그냥 또는을 품고 있는 조건이나 명제의 부정은 그리고로 뉘앙스가 바뀐다는 것을 이렇게 공식화 시켜놓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추론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것을 얘로 인해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스탠스를 좀 취해주고 있어야 되냐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이 메시지에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몽땅 다 언급하는 것, 그것이 일단 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스탠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그 문장 속에 그 식 속에 또는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로 변환되어서 표현이 됐었던 것이고 그 안에 그리고가 있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는으로 변환이 되었었던 것 뿐인 거야. 이게 그렇게 변환이 되어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바꾸다 보니까 그러하더라라는 경험적인 확인 과정으로 거쳐주시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그젬플 한번 볼까요? 자, 조건 x는 1 또는 x는 3의 부정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x는 1 또는 x는 3이라는 것의 부정이라는 게 무엇일까? x가 1이다 혹은 x는 3이다 라는 게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잖아.
그럼 그것이 아닌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x는 1이다 혹은 x는 3이다. 그럼 요것이 아닌 상황은요? x는 둘 다 아니다가 되는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1이 아니다. 그리고 x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이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이거는 둘 다 그러하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요것의 부정을 생각한다면 얘가 아니거나 쟤가 아니면 돼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 그치?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나라는 표현을 쓰잖아. 거나라는 게 or 또는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x는 아까 뭐였지? x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x는 2보다 작다 혹은 y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이거의 부정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는을 떠올리더라. 그래서 이거의 부정은 또는으로, 또는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은 이고로 이런 식으로 연결사가 좀 바뀌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밑에 이제 바이블 포인트에 이제 그걸 정리를 해줬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부정이라는 것은 그것에 정반대되는 상황을 떠올리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을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게 마스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우리가 같이 문제도 풀어볼 것이고 또 부정을 한번 또 공부해요. 그게 이제 또 언제 공부하냐면 이거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 번 더 나오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과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정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이 부정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왜 그러한 변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자, 61페이지. 자, 명제 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얼추 다 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 본 게임이에요. 지금부터가 사실 명제 단원의 메인 컨텐츠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야 조건이랑 애들이 명제를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 그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었지? 그 조건으로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걸 가지고 좀 헷갈린다고 했었잖아. 지금 이게 그거야. 이 단원의 메인 컨텐츠가 그거였기 때문에 애들이 그게 기억에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건 가지고 명제 만들었을 그 막 P, Q만 해가지고 명제 만들었던 거 있잖아. 막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경계가 모호해졌었던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배우면서 왜 이 조건들을 가지고 명제를 만들 수 있는지, 조건을 단순히 합치기만 한다면 명제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하게 합쳐졌기 때문에 명제가 됐었던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조건을 나타낼 때 보통 소문자 알파벳으로 쓴다고 했어요. P, Q 이렇게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P라는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둘 거냐면요. X는 2라는 조건으로 둘 거고요. 이 Q라는 조건을 뭐라고 둘 거냐면 X제곱은 4라는 조건으로 둘 거예요. 명백하게 얘네 둘은 현재 조건입니다.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그쵸? 얘랑 얘는 조건이야. x는 2이고 x제곱은 4이다. 명제인가요? x는 2이고 x제곱은 4이다. 명제예요? 소신껏 대답해 주셔야 돼요. 명제입니까? 명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명제라 생각하는 사람은 손. 명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손. 자, 그럼 손 안 든 너가 대답해봐. 자, 얘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따로요? 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x는 2이고 x제곱은 4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따로따로 얘기했는지 어떻게 섞어서 얘기했는지 그거는 너가 이 말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명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명제가 아닙니까? 명제가 되려면 x가 2일 때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연결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난 여기에서 너한테 x가 2이고 x제곱은 4이다라는 것의 명제의 여부를 이제 질문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명제가 되니까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어떤 논리랑 똑같은 거냐면 1 더하기 2는 3이 아니에요. 왜냐면 4 빼기 1이 3이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얘가 3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다른 게 3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x는 2이고 x는 x제곱은 4라는 말은 그냥 x는 2인 것과 x제곱은 4인 것을 나열한 것 아닙니까? 자, 명제의 정의가 뭐였죠? 이것만 가지고 참거짓을 논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것은 명제다. 자, 내가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x는 2이고 x제곱은 4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x는 2이고 x제곱은 4이려면 x가 2인 경우에만 그것이고 그것이다 라는 걸 다 만족시키고 x가 뭐 예를 들어 0이라든지 하다못해 -2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고 이것이다 라는 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즉 이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될 수도 있고 거짓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참거짓이 확정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그럼 명제 정의를 만족시킨 겁니까? 안 만족시킨 겁니까? 안 만족시킨 거지. 그래서 x는 2이고 x제곱은 4이다 라는 이 말은 명제가 아니라 오히려 뭐다?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럼 x는 2 또는 x제곱은 4이다. 이거는요? 이것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조건들을 합친다고 해가지고 명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 조건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 연결시킨다고 해가지고 얘네가 막 명제가 막 뿅 만들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여기에서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조건 두 개를 그렇게 연결시킨 거야.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방식으로 연결을 시킨 거야. 그럼 그때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값에 따라 다릅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여기서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라고 할 때 x가 2일 때만 참이고 x가 2가 아니면 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거야. x는 2이면이라는 건 가정을 한 거잖아. 이 상황 속에서 x제곱은 4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만 하면 되는 거야. x가 2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그게 가정이 되는 거지. x가 2이면 x제곱은 4입니다 라는 이 말은 x가 2다라는 것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때 x제곱은 4가 맞으면 맞는 말, 아니면 아닌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x를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x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얘가 이미 우리한테 준 거야. 그걸 가정이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문장은 조건이다 명제다? 조건이다 명제다? 명제다. 왜?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야지만 얘가 비로소 명제가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 있는 것을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x가 2이면 if x제곱은 4이다. 그것을 판정하는 거. 이 조건에 의해서 이 가정에 의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판정해서 오르면 맞는 말, 틀리면 아닌 말, 거짓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x제곱은 4이면 x는 2이다. 이건 명제가 아니다 손. 명제다 손. 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하다. x제곱이 4이면은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 그럼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x가 2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리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명제가 아니지 않을까? 아니야.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제곱은 4이면 즉 x는 2 혹은 마이너스 2라는 가정하에서 2가 될지 마이너스 2가 될지는 일단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될 수 있는데 그 둘 다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x는 2이다. x는 2야. 이 둘 다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x는 2야 라고 딱 못 박아놨어. 어때? 이 말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아니야 틀린 말이야. 거짓말 쳤잖아. 둘 다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만 될 수 있다고 뻥쳐. 아.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이라면 x는 2입니다라는 말은 자 봐봐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만 제시했다는 것은 x는 2는 될 수 있다가 아니야. x는 2만 된다야. x는 2이다라는 이 말은 x는 2도 될 수 있다가 아니라 x는 2만 된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왜 뻥친 건지 알겠습니까? 얘가 왜 거짓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x는 2이다라는 것은 x 중에 2가 있어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x는 오직 2만 가능한 거야. 다른 건 안 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가정에서는 이 결론은 거짓인 거죠. 그래서 x제곱이 4이면 x는 2다. 이 말은 거짓인 말인 거예요. 판단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이건 거짓말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둘 다 되는데 하나만 된다고 거짓말 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x제곱이 양수이면 x는 자연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x제곱이 양수인데 왜 x가 꼭 자연수여야 돼? 거짓말 친 거잖아 나한테. x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0만 아닌 모든 실수 다 될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나한테 자연수라고 막 거짓말 쳐?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그 느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x제곱이 4면은 2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는데 왜 x는 2라고만 뻥치는 거야? 잘못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의 뉘앙스만 가지고 또 생각하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치? 이 수학인데 왜 자꾸 이렇게 막 무슨 언어적으로만 막 접근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P명 Q이다라는 이 형태의 참거짓을 따지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 그 기준이란 무엇이냐면 분명 여러분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었을 텐데 이 P명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그것의 진리집합과 그것의 진리집합이 라지 P랑 라지 Q죠? 이 포함관계가 성립되면 P명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수학적으로 정확히 못 박아둡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라는 것은 이 조건 만족시킵니까? 네, 얘는 2라는 것만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일 것이고요. 얘는 2랑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일 거예요. 그럼 2만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2랑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겠죠. 근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얘는 진리집합이 이거고 얘는 진리집합이 2만 갖고 있는 그런 집합일 텐데 이 진리집합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헷갈리니까 수학적으로 못 박아둔 거예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이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참이 아닙니다 라고. 근데 합리적이잖아, 그치? 우리가 헷갈려서 문제였지 아까 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 그치? 여기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언급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 그치? 그래서 x제곱이 4이면 x는 2다라는 건 그러한 이유로 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네네. 위에서 말했던 거는 참인 명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x는 그렇죠. 2 대 x제곱이요. 그럼 x제곱은 4이면 x는 2는 거짓인 명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거짓인 명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제가 아닌 게 아니야. 거짓인 명제. 네. 질문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표정이. 그럼 맨 거기 부분은 이걸 맞게 하려면은 P의 부분집합은 Q이다라고 말하면 맞지 않아요? P의 부분집합은 Q이다? 네.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된다? 네. 네,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바꾼 게 이것을 바꾼 게 이거인 거죠. 이거를 바꾼 게 이거인 거고. 따라서 P이면 Q이다는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로 바꿨을 때 그건 거짓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P이면 Q이다는 P가 Q에 포함되니까 그때는 참이 됐었던 건데 Q이면 P이다는 Q가 P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인 거예요. 근데 얘의 앞뒤를 다시 바꿔가지고 도로 이제 얘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P는 Q에 포함되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그 명제는 또 참이 되는 게 맞겠죠. 또 다른 질문. 근데 그러면은
x제곱은 4이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면 참이 돼요. 그렇죠. 그럼 또 참이 되죠. 여기에서 조건을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꿔주면 그럼 그때는 참이 되죠. 네. 그럼 이제 얘가 얘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이렇게 바꿔도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으면 양방향이 모두 다 참이다. 근데 한쪽의 진리집합이 한쪽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이면 저것이다가 참이다. 근데 반대로는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서로 똑같은 경우라면 이것도 괜찮겠지만 얘가 단순히 제 포함만 되고 얘가 얘에 포함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이 방향으로만 참이 되지 저 방향으로는 참이 안 될 테니까. 그 다음 둘이 서로 간에 포함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둘 다 거짓인 명제다. 어쨌든 명제는 명제다.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명제이긴 명제다. 근데 그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참거짓은 뭐 가지고 따진다? 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안에서 이 결과가 부합하는지 이러한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결과가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x가 2일 때 x제곱은 명백히 4가 맞았기 때문에 얘는 참이다. x제곱이 4라고 해서 x가 2라고만 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언어적으로만 따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가지고 따졌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해결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P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언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조사해야 된다? 진리집합을 조사해서 포함 관계를 따지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처럼 P면 P면 Q이다가 자, P면 Q이다라는 것이 참이 된다고 할 때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기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호냐면 두 줄짜리 화살표. 자, 이 차이를 구분하세요. 두 개 조건을 가지고 만든 명제일 뿐이야.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도 몰라. 그냥 P면 Q이다라는 명제야. 이해됐어요? 응. 근데 P면 Q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이 참이라는 것까지도 나타내고 싶어. 두 줄짜리 화살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양방향의 그 명제가 모두 다 참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 셀프를 반대로. 이렇게. 양쪽. 네, 뭐 여러분들 사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반이요 뭐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쓰는 보통 그런 기호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종이 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 국어 사전에 그랬었나 아니면 한영 사전에 그랬었나 어쨌든 뭐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때 양방향 화살표 약간 반이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뉘앙스 자체가 요즘 사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응? 네이버 사진 나와요. 아 진짜 이런 표현.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데 수학에서는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게 성립되려면은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이라는 거잖아. 그럼 P는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P랑 Q랑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 조건 P랑 조건 Q의 진리집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두 개의 조건은 뭐 표현을 살짝 다를지 몰라도 걔네 두 개의 조건이 품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재밌지? 아마도요. 미안해. 자, 그러면 이그샘플 한번 봅시다. 명제 x제곱이 0보다 크다이면 x는 0보다 크다. 일단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x제곱이 0보다 크면 x가 무조건 0보다 크다? 아니죠. 반대는 참일까요? x가 0보다 크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반대. 반대는 참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아서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명제는 거짓인데 우리는 이제 Q는 P에 포함된다는 것은 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Q이면 P이다라고 바꿨을 때는 그럼 그거는 참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발레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레라는 것은 발음은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글자 때문에 의식해서 발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발레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발레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레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예시에서 반레예요. 알겠죠? 그래서 발레를 찾아가지고 거짓임을 보여도 됐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뭐 다른 풀이 해가지고 뭐 발레 제시해가지고 이제 쓰고 써주고 있죠. 그 거짓임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62페이지. 모든 이랑 어떤 이 들어있는 명제. 자, 요게 내가 아까 전에 오렌지 사탕 얘기했었던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은 전부 다 오렌지 사탕이다. 이 말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모두가 오렌지 사탕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맞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녀석은 오렌지 사탕이 아닌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탕이 오렌지 사탕이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상황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뉘앙스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것들은 그러하다라는 것의 부정이 여기에 안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어 라는 말로 바뀌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어떤 누구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의 반대는 어떤 건 안 그렇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이 중에 어떤 건 그래 라는 말의 부정은 모두가 안 그래 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어떤 건 그래 라는 것은 이 중에 요만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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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모두가 다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왜 모든이 어떤으로 어떤이 모든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지 뉘앙스 바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뭐 또는 그리고 또는 어떤 모든 어떤 막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우고 그러지 말고 이 부정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스탠스만 유지해 주신다면 너희들한테 굳이 그런 걸 알려주고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고 싶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문장이 담고 있는 그것에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상상할 거. 근데 이론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도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는 무리수다. 일단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자연수는 무리수다. 지금 거짓이라고 판정을 내린 거 보니까 얘는 명제가 맞네요. 그쵸? 네. 자, 이 명제의 부정을 생각해보자. 헷갈려 죽겠지. 지금 이 명제도 뭐 말이 되는 명제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명제 부정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연습하기 좋은 그런 예시들입니다. 어떤 자연수는 무리수이다 라는 것의 부정을 생각하는 뭘까요 그러면? 물론 공식을 외워가지고 쓰면 한 큐에 바로 해결이 되겠지만 나는 그거는 그냥 꼭두각시 유형이라 생각합니다. 판단력을 길러보자. 어떤 자연수는 무리수다. 이것의 부정 써줄까 여기? 어떤 자연수는 차라리 말이 되는 걸 생각했다면 좀 더 쉬울 수 있었겠지만 일부러 내가 말이 안 되는 걸 적었습니다. 근데 거짓인 명제도 똑같이 적으면 그럼요. 되지 않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뭐 그냥 부정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 문장이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닌 상황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표현한 것이 그게 예의 부정이에요. 그럼 모든 자연수는 자연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자, 어떤 자연수는 무리수다라는 것은 자연수 무리 중에서 뭔가는 무리수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상황이 아닌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어? 전부가 무리수가 들어갈 리가 없다. 그치?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어때? 자연스럽게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고 이 서술어가 부정이 되어버렸지? 그런 식으로 자꾸 경험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또 뭘 해볼까? 이보다 큰 모든 실수는
정수다. 이보다 그 어떤 실수 정수가 네, 스타트 잘 끊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 이보다 큰 요거 어떻게 처리하지? 자, 요거는 전제예요. 그 범위에서만 이야기할 거야라는 전제. 모든 실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보다 큰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야. 한마디로 이보다 큰 모든 실수라는 이 하나의 바운더리를 제시를 해놓은 거야. 이보다 큰 모든 실수. 이 안에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바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노코멘트.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에서 뭐 나는 수학 점수랑 국어 점수 모두 100점을 맞았다라는 것에 부정을 얘기할 때 왜 철수가 100점 맞은 거는 얘기하는 거야? 왜 여기가 뭐 80점 맞은 건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큰 모든 실수는 이라고 했으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하나 같이 묶어 다니는 거야. 이보다 크다는 건 전제 사항으로 같이 깔고. 그럼 이보다 큰 모든 실수는 정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얘네들이 싹 다 요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이 이 문장이 품고 있는 이 메시지에 반대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뭐겠어? 이보다 큰 어떤 실수는 정수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결과적으로 안 건드린다. 얘는. 그래서 이보다 큰 어떤 실수는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밑에 있는 것들 뭐 이그젬플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하고 한번 끊고 볼까? 자, 63페이지까지 여러분들 한번 책 쓱 읽어보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뭐 명제, 조건, 질시 집합, 그 다음에 부정, 그 다음에 조건 가지고 명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잠깐 먼저 끊고 가도록 할게요. 강의도 잠깐 중단하고